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검찰, 법무부, 청와대는 아주 살벌합니다. 명절 동안에도 여전히 기싸움이 팽팽하게 진행될 것 같고, 아마 설 명절이 시작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윤석열 손발은 이미 거의 다 잘랐죠.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하던 그 수사팀 간부들은 다 자천을 다 보냈습니다. 자, 유배를 보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직접 윤석열 쳐내기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그 징후들이 도처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도 일면 톱이 거의 다 그 내용입니다. 상당히 제목들이 살벌합니다. 최강욱 그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최강욱 기소 충돌, 청와대와 추미애, 윤석열 쳐내기 돌입, 이런 제목. 그리고 중앙일보도 청와대 최강욱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 행위를 수사하겠다. 이것이 일면 톱입니다. 이것은 최강욱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기자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서 다 알려진 이야기죠. 동아일보도 최강욱 기소 정면 충돌, 추미애 날치기, 윤석열 적법, 이런 식으로 좀 살벌하게 일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설 민심, 차례상 민심에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은 어쨌든 이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다시 업무가 시작이 되면은 청와대와 법무부, 그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일전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쭉 나오는 그 보도들이나 제가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을 하면은 이미 청와대는 윤석열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감찰을 벌여서 징계위원회를 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됐고 양쪽이 정면 충돌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내년 7월까지인데 임기를 다 마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것이 이 수단이 있습니다. 정권에는 수단이 있죠.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수단을 총동원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제가 짚어보면은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문제,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죠. 어제 기소를 했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그 석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은 제자입니다. 제자고, 또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 분할 소송, 그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고, 특히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그 인턴,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그것을 허위로 작성을 해줘서 입시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것이 검찰의 공수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검찰 공수장에서 보면은 최강욱 비서관이 이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해주면서 이것이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그런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변호사로 있다가 공직기강 비서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면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전격적으로 임명이 됐죠.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또 품앗이 아니냐, 서로 이 대가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대가로 공직기강 비서관 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제 오전 9시 40분에 검찰 중간 인사 발표를 했죠. 법무부에서 그 2차 학살로 불리는 그런 그 발표였습니다. 그 송경호 대검 3차장, 그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었죠. 수사 사령탑이었는데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그리고 그 휘하에 있는 고형곤 반부패수사 2부장도 모두 교체가 되는 그런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 20분 좀 지나서 그날 어제 오전 11시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내용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최강욱을 불구속 기소했다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 취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들 사이에서나 기자들 사이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최강욱을 기소할 리가 없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최강욱은
야, 이성윤 지검장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뭐 대학 후배고 또 문재인 대통령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대검의 반부패부장, 법무부 그 검찰국장 이 요직을 다 거치고 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장으로 와 있는 대표적인 친문 검사죠. 근데 이 사실을 확인을 기자들이 해보니까 이성윤 지검장에게 일선 수사팀에서 계속 그 기소 의견을 내서도 뭉갰다고 합니다. 뭉개고 그저께 밤 10시까지 옥신각신하다가 퇴근을 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시를 해서 송경호 3차장, 그때까지는 직무를 하고 있었죠. 송경호 3차장이 검사장 제거 없이 이렇게 결재를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윤석열 총장 지시로 기소가 되니까 그 최강욱을 기소를 하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경로를 했다는 것이죠. 왜 밑에 검사들이 나에게 결재도 맞지 않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경로를 했고 이것은 뭐 항명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최강욱 비서관도 어제 오후 6시에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서 수사팀을 맹공격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보복적 차원의 기소다, 뭐 검찰권을 남용했다, 기소 쿠데타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최강욱 비서관이 이성윤 검사장의 기소 결재권 박탈이 이루어진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윤석열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이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 행위 공수처.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죠. 지금 얼마 전에 법안이 통과돼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7월에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에 보면은 검사에 대한 그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검사의 직무 행위까지 다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뭐 윤석열 검찰총장도 검사죠. 이 직권 남용을 했는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까지 직무 유기를 했는지 이것까지 다 그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한이죠. 그리고 더구나 이 다른 그 대상자와 달리 검사들과 판사들 그리고 경무관 이상의 경찰들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이 기소권까지 갖습니다. 그냥 기소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강욱 비서관이 상당히 좀 무서운 말을 한 거죠. 검찰총장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 7월까지 기다리면 그런 경고를 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법무부가 또 나섰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오후 7시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관련자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 감찰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그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고위 간부들 대검 간부들을 인사를 하면서 뭐 인사권에 본인이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거역했다. 그 인사 초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인사 협의에 불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언론 카메라에 찍혔었죠. 언론 카메라에 본인의 정책부장관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찍혔습니다. 그때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징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 4명을 거역했다. 일종의 항명인데 이번엔 거기다 또 붙여서 최강욱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날치기 기소를 했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징계를 해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징계, 그 다음에 최강욱 비서관이 이야기한 공수처의 수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나리오대로 착착 윤석열을 쳐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뭐 검찰총장은 뭐 물론 아시다시피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1988년부터 임기자가 시작됐는데 전체 21명의 검찰총장 중에서 8명만 임기를 채우고 나머지는 전부 법무부 또는 정권과 갈등을 일으켜서 검찰총장이 스스로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그냥 스스로 그만둘 것 같지 않으니까 감찰 또뭐 공수처 수사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감찰은 아직 그 감찰을 통해서 물러난 검찰총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에 최동욱 검찰총장이 뭐 혼외자 문제로 이 감찰의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때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감찰이 아닌 진상조사를 하던 과정, 그때 법무부 장관이 한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였죠. 그 과정에서 그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자,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총장 스타일 보면 그냥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면은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인사권으로 윤석열의 손발을 자르고 옥죄인데 이어서 이번에는 감찰권으로 윤석열을 올가 넣겠다,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징계를 하게 되면은 그 검사징계위원회라는 걸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검사징계위원회는 장관이 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거죠.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이 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열려면은 감찰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감찰을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지휘 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기 바란다. 이것도 이 감찰이 선행이 돼야 되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찰이 있어야지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공무원 출신이 아닙니다. 비공무원을 하기 때문에 이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때문에 과연 이 추미애 장관이 이 칼을 꺼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건지, 그 부분이 또 주목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감찰위원회가 열려도 과연 이게 징계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인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직무 태만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행에 비춰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징계 그 인사 절차를 무시한 것인가, 그 논란이 있는 것이고, 지금 최강욱 기소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세 차례나 검사들이 찾아왔는데 다 그것을 뭉개고 퇴근을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도 열어야 되는데 녹록지 않고, 또 이게 징계 사유가 해당되는지도 녹록지 않고 불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법무부와 정권이 윤석열 몰아내기를 위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은 또 일선의 검사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반발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말 정권이 윤석열 쳐내기를 할 것이냐, 지금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론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정권이 해온 것을 보면은 충분히 무리를 해서라도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특히 즐거운 추석 명절 앞두고 이렇게 검찰을 인사 돌풍을 일으키면서 모든 언론이 여기 어떤 뭐 청와대와 법무부 그리고 검찰총장이 서로 싸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검찰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그 속사정이 뭔지, 도대체 뭘 감추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동시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